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2일 아침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어저께 국내 시장이 상승해서 끝났어요. 상승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 이 시황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방송하고 많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일단 뉴욕 마감에 대한 거, 은이 급등을 했죠. 이 부분. 그다음에 어제의 이슈 중에 이제 중국이 통화 긴축을 얼마 전에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시장의 단기자금 순회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긴급 수혈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3천이 무너져서 하락 추세를 들어가다가 어저께 하루 만에 다시 2.6% 올라서 음봉을 양봉으로 메워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뉴욕 증시인데요. 뉴욕은 그 요즘 그 화두가 개미들이 공매도를 공격하는 상황.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싸움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규군이 지는 경우는 기습 외에는 없잖아요. 기습을 당했을 때 넋놓고 있다가 정규군들이 한 번 당했지 두 번, 세 번 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은을 개미들이 공략해서 2014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 9% 정도 상승했고 또 오늘 또 공격해서 헤지 펀드를 공격하겠다. 그런데 그 쉬운 상황이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파생 시장이라.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고 또 하나는 유가도 좀 올랐어요. 그래서 원자재가 또 시장을 주도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개미들이 달려들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저께 뭐 이 부분이 시장의 상당한 화두였던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공매도를 폐지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일론 머스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그 테슬라가 공매도 굉장히 많을 때 트럼프가 카라이칸을 통해서 그 공매도 세력을 물리쳐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뭐 같은 적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어떤 뭐 이슈를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한 거예요. 혹시 설마 지금 트럼프하고 미국 월과의 싸움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트윗에 그 팔로워가 4천만 명인가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뭉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생각해본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4년 동안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카라이칸이라 자기 행동주의파들 그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같이 돈을 몰리면 이거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별 루머가 다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지난번에도 뭐 미국 대선 저기 막 했을 때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머니터에도 했었는데 결국은 월가가 이길 거다라고 판단하면 연준이 이길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의 돈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혼란스러운 시장의 모습이 계속 연출되는 것은 결국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미들이 나중에 가서는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개미들은 비정규군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이익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정규군도 이익을 쫓죠. 그러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여긴 비체계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뭐 얼스트리트 배치라고 뭐 서로 토론하는 토론장에서 뭐 자꾸 뭐 공격 지시도 나오고 뭐 하나 본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서학개미라 그래가지고 해외에 투자하는 개미들이 엄청 같이 쓸려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일시적인 해프닝이냐 시장에 정말 큰 하두를 일으켜서 시장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어쨌든 지금은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다. 이것도 결국 연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순식간에 또 다 풀어버려가지고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개미들도 이제 투자 여력이 생긴 거거든요. 결국은 긴축을 하면은 이러한 사건은 없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도 굉장히 골이 아픈 상황이에요. 근데 또 제롬 파월은 이런 얘기를 하죠. 버블을 터뜨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 기름을 붓는 건지 아니면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사실은 금리를 정상화하려면 주가가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파월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과거의 닷컴 버블 시절 대비로 공급이나 투자가 과잉이 아니다. 그렇다를 얘기하는데 글쎄요. 퍼가 24배인데 가능할지. 사실 지금 시장은 정말 안개 속에 있습니다. 안개 속에 있고 미국 시장도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추세를 확실하게 돌파하냐 아니면 추세 밑으로 내려오냐 완벽하게 내려오냐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로 속에서의 시장의 움직임일 때 사실은 어떤 답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정말 자세히 시장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예민하게 시장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요 추세선에서 일단 지난달에 음봉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저께 아직 등록이 안 됐어요. 잠깐 볼게요. 네, 아직 안 올라왔는데 다시 위로 돌파하게 되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마인드를 이 안개 속 시장에서 양쪽으로 좀 다 열어놓고 보려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게요.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 추세선에서 밀렸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세웠으나 아직 이걸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제 시장에서 올라간 게 월봉인데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렇죠? 2014년도, 13년도가 32불이었어요. 은이. 근데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은이 어느 정도 움직였다가 작년 7월부터 움직였고 지금 은이 올랐지만 사실은 그때 올랐던 거에 쌍봉이니까 이 더 올라야 되는데 더 오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개미들이 몰렸다 하나 아직 은이 고점을 돌파해서 새로운 시세를 낸 게 아니죠. 왜냐하면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4불에서 40불까지 갔다가 더 많이 뛰었어요. 하루에 130불 막 뛰어가지고 고점을 막 갱신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사실은 작년에 갱신했어요. 그리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다. 만약에 은값이 지난번 고점을 돌파해서 완전히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를까 아직은 이걸 가지고 그 국매도 세력을 퇴치 뭐 이런 거하고 조금 멀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트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또 원자재 중에서 서부텍사스 중진주가 올랐어요. 못 오를 것 같은 서부텍사스 중진주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살아나나? 라는 생각도 일부 할 수 있죠. 만약에 이 원자재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걸 당연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돈이 넘쳐나니까 이것저것 다 투자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시장을 지켜봐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에요. 얼마 전에 중국이 자금을 순회수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설마 중국이 긴축하나? 했는데 결국은 긴급수를 10조 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저께 사실 우리나라 중국 시장이나 뭐 아시아 시장의 상승을 지대한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롬 파월의 발언도 있었지만 이것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이 긴급 수혈이 되고 있는데 중국 차트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차트를 좀 봤더니 사실 중국만 긴축 갈 수는 없죠. 전 세계가 여전히 유동성을 파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이 긴축하는 건 좀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미국과 똑같은 상황이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도 여기에 음봉에서 추세선에 밀렸는데 여기서 지금 윗꼬리가 생긴 비석형 캔들 위에 양봉이 세우고 있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결국 이 전달을 카바링 하느냐 안 하느냐 캔들이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로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긴축을 아닌
완화를 유지하는 거 이 자체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다가온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나 중국은 다 차트가 기로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다시 3천을 안착을 했어요. 또 어저께 외인화 기관이 매수를 했죠. 외인화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어저께 우리나라 화두도 그거 있죠. 셀트리온 공매도 뭐 엄청 많다. 뭐 2조 1천억 정도 된다고 하죠. 이거를 뭐 시장에서 깨트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본데 어제 그래서 HLB하고 셀트리온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다르다고 봐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짜 갈 거라면 이걸 돌파해야 돼요. 39만 6천을 돌파해야 될 거고. 셀트리온하고 미국 우리나라 주식하고 미국 주식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30폭 제한폭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공매도 세력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를 수 있다.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저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공매도가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을 그러니까 금투가 산 게 대형 주주에서 공매도 들어간 종목들을 좀 끄집어냈나? 회수했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금액이 작아요. 금액이 작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무슨 말이냐면 수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또 급등을 했어요. 이런 날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요? 요날 1월 25일 날. 이날도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설마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 혹시라도 공매도 공격을 받을까봐 미리 선수쳐서 물량을 회수한 부분이 일부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전에 공매도 1,000원 물량이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 버틸 수 있거든. 1년이니까. 그거를 좀 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고점에서 더 많은 물량을 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양쪽을 다 열어두고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침 시장인데요. 화요일은 목요일은 제가 머니투데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겹칠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은. 왜냐하면 한 주 동안 하루 동안 있었던 이슈 분석해서 내용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입니다. 뭐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해외 선물에 비해서 다우는 그냥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